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융합입니다. 융합의 창경 얘기를 요즘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ICT와 과학기술을 어떻게 융합을 시켜서 어떤 사회 문제 해결을 할 것인가. 방금 우주공학과 의학에 대한 그런 어떤 상당히 과학적인 말씀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좀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크게 창조 비타민 사업하고 빅데이터 사업을 짧게 원래 뭘 했는지 내년도에 뭘 할지 여러분들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창조 비타민 사업은 말 그대로 다양한 분야, 아까 헬스 분야나 이런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농업 분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교육 분야나 아니면은 뭐 국방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뭔가 어떤 혁신을 만드는 융합을 통해서 혁신을 만드는 그런 어떤 시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작년에 한 15개, 원래 42개, 지금 한 57개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몇 가지를 보면, 뭐, 여기에 있듯이, 어떤 농림부의 태풍이나 재해예측에 대한 피해가 산정하는 거라든지, 해파리, 지금 마산 앞바다에 해파리 퇴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시화공단에 지금 팩토리를 만들어서 지금 시범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자살하는 청소년이 한국 사회에 많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와 같이 체계적으로 어떤 심틈을 분석을 해서 예방을 할 건가, 뭐 그런 어떤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이런저런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택시 부분, 질병이라든지 유해화학물 관리하는 거나 아까 말한 해파리나 마약 관리는 이제 법을 바꿔서 앞으로는 모든 마약 관리는 정부가 해서 할 거고요. 상권, 내가 어떤 슈퍼를 연다, 식당을 연다, 상권 분석한다든지 뭐 이런 사업들을 했었고, 몇 가지 경제적으로도 보면 뭐 일본의 여러 가지 전국 전통시장에 나름대로 지금 이 성남의 중앙시장에 했습니다만 좀 확산을 지금 하려고 있고, 한동대에 했던 걸 다른 대학에 좀 확산을 하고 있고, 뭐 차량이나 3D 프린팅 플랫폼도 여러 가지 어떤 사업화 아이디어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부분이 아까 농업 분야인데, 컨테이너 박스에 아파트 옥상이나 이런데 베란다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 뭐 요즘 나이키나 이렇게 나옵니다만 국내 업체도 값싸게 하는 거를 개발을 했고요. 뭐 타이어 관리하는 부분이나 어떤 경제적으로 매출을 뭔가 고용을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뭐 그런 어떤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문제 지적은 좀 너무 많다. 조금은 내년부터는 좀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나노나 방금 바이오 분야 말씀을 있었습니다. 내년번에 조금 분야에 새로운 사업을 좀 했으면 싶고, 조금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하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시작을 했으면 하는 게 스마트 챌린지라고 하는 사업을 좀 한 7개를 줄였습니다. 원래 전체 합쳐서 한 50여 개 되는 것들 중에 이게 뭐 전부 다 한 50억씩 해서 한 3년간 한 15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스마트 홈 부분, 그 다음에 이 스마트 그리드가 지금 하는데 그 보안 시큐리티 파트가 좀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 스마트 카톡 부분은 여기 5탄데 자율주행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술한 이후에 또는 외국인 어떤 러시아나 중국에 찾은 환자의 퇴원 회복을 위한 그 분야의 어떤 이 사업들, 그 다음에 이 매일매일 헬스, 그러니까 첨단 복합 산업단지나 이런 데서 웨어러블이나 이렇게 묶어가지고 헬스케어라는 그런 어떤, 그 다음에 사실 헬스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부분은 올해 지금 시화공단 하는데 국토산업부라고 해서 내년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뭐 이쪽에 한국에 어떤 새로운 개념의 시티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일비커트 시티, UCT 사업은 뭐 평가되어 달아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좀 네거티브한 평가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발전적으로 풀어나가보자 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스마트 챌린지라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체계적으로 좀 해나갔으면 합니다. 빅데이터 사업은 이것저것 했습니다. 뭐 쭉쭉 다 넘어가고 빅데이터 얘기를 해봐야 뭐 여러 가지 나라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한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 한 장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크게 비즈니스로 연결하지 못시키고 있다. 말은 많은데 돈 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두 번째는 뭔가 좀 기술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뭔가 좀 인프라가 좀 생태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어떤 민간이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나 개방이나 유통이 좀 제한적이다. 그 다음에 이 뭐 공공 민간 중소기업 이 경계가 좀 불명확해서 뭔가 새롭게 사업을 하기에 좀 애로가 있다.
많은 분들이 빅데이터에 하시는 분들이 이런 지적을 하셔서 일단 정부의 역할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시장을 만들자. 초기 시장 창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가 뭔가 산업이 커갈 수 있는 이런 부분, 기술이나 인력 부분에 좀 노력을 좀 정부가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생태계를 좀 구축해 나가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올빼미 버스 6개 노선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해서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많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외롭게 계신 분들은 올빼미 버스 타보신 분은 없겠지만 밤늦게 일하시는 청소하시는 분이나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많은 분들은 이거를 애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감염병에 대한 주의를 어떤 예고해 주는 거라든지 이 소상공인들이 창업할 때 지원해 주는 거나 뭐 생산량 지금 배추, 감자, 옥수수, 콩, 뭐 4개 작물에 대해 생산량 예측하는 서비스를 지금 농림부와 같이 개발을 해서 지금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데에서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이나 또 유통 분야,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요즘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마지막 떠나실 때까지 한국에서 뭐 하느냐? 카드사하고 관광공사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을 지금 뭐 아까 이렇게 서울대병원에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아플 때 어떤 병원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즘 너무 정보가 넘쳐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건강보험평가원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 쪽에도 뭔가를 빅데이터를 써보자. 뭐 이런 사업들을 쭉 지금 전체 파일을 키우는 사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보면 되고 다음에는 뭔가 좀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보진흥원에다가 테스트베드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데이터들도 좀 많이 모아놨고요. 데이터 세트도 모아놨고 그 다음에 툴도 있고 서버도 있고 그래서 하드비든 뭐라거리든 실제로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뭔가 어떤 인프라를 좀 갖추자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용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대학도 커리큘럼이나 뭐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고 지금 DB진흥원에서 빅데이터 아카데미가 재밌는 실험을 작년 올해 지금 하고 있는데 한 평균 지금 오라클주로나 뭐 사이베스나 한 10여 년 되는 재직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인데 경쟁도 좀 셉니다. 여기 들어오려면. 그래서 대체로 한 예산이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그 과정입니다. 사전, 집체,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서 실제로 여기서 나왔던 프로젝트들이 실제 뭐 주가 예측을 한다든지 뭐 상장 페이지, 뭐 영화 예측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 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돌아가셔서 어떤 빅데이터 활용을 하는 그런 역량을 기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기술 개발이나 뭐 가버넌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나 비즈니스를 연결시키는 부분인데 올해 뭐 창업한 13군데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조금 공을 제가 드렸으면 싶은 게 데이터 거래소입니다. 공공 쪽에 데이터 오픈을 많고 민간도 사실은 공공기관 못지않게 KT, 카드사, 은행, 병원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정보는 마스킹을 하든 어떻게 하든 처리를 하고 그런 정보들이 좀 팔려질 수 있는 장터를 좀 만들자. 그래서 올해 지금 조금 발전하고 있는 연내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하고 창업도 하고 경진대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포털이나 그 다음에 사실 또 여기도 경쟁 이슈가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DB 쪽도 빅데이터도 올해 조금은 뭐 부족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은 지금 하고 있고 이런 노력들이 조금 더 쌓이면 어느 정도에 가서 조금 점프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제가 오늘 낮에 재미있는 경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김진영 소장님도 그 얘기하니까 좋다고 하셨는데 유일한 서포터스입니다. 뭐냐면 전체 국민들 중에 우리나라 국민 5천만입니다. 그 중에 한 1,000만 명들이 한 20%죠. 전체 인구에. 내 앱을 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낮에 정보문화 하시는 어머니회 회장님이라든지 노인회 회장님이라든지 장애인단체 협의회 뭐 연합회 회장님이나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괜찮은 아이디어다. 내년도부터는 중학생들한테 앱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부터는 초등이나 고등학교는 할 거고 지금 뭔가 이렇게 소프트웨어 교육은 교육대로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뭐 크리에이티브 싱킹, 사이언티픽 싱킹을 교육하는 수단으로서 그걸 가더라도 내 앱 간단하게 스크래치를 가지고 제가 지금 강사를 전문 강사도 아닙니다.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 불러서 우리 직원들 한
1시간 반 정도 점심시간에 브라운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앱을 아주 그러니까 고급 앱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건데 뭐 연세 드신 분이 예를 들어 나이 80분 할아버지가 자기 앱을 하나 만들어서 손녀한테 야 내가 앱 하나 만들었는데 할아버지 앱 한번 다운받아 한번 써봐라. 뭐 앱이라고 별거 있겠어요? 할아버지 전화번호 쉽게 알아내는 거. 뭐 1 더하기 1은 2 정도. 그렇지만 상당히 이렇게 내가 그냥 앱을 써서 전화하고 늘상 유저 측면에서 내가 디벨로퍼나 크리에이터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도를 문화 차원에서요. 이게 뭐 학교 교육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약간은 좀 캠페인 차원에서 87년에 저희들이 정보문화운동을 시작을 할 때는 PC 가지고 어떻게 PC를 켜냐 모드를 어떻게 해내냐 PPT가 뭔지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그거 가르칠 필요도 없는데 27년 전에는 그게 PC 자체가 일단 없었습니다. 있다고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건 보편화되어 버렸고 올해 드디어 이제 PC가 스마트폰에 비해서 밀렸습니다. PC 가진 사람이 78%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에. 근데 스마트폰은 84%로 올라갔습니다. 역전이 돼서 앞으로는 스마트폰의 시대, 앱의 시대가 왔는데 국민들이 앱을 이용만 할 줄 알지 만들 줄 모른다. 그런 거는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 교육은 뭐 교육부나 이쪽에 하게 하더라도 사회운동 차원에서 캠페인 차원에서 한번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융합 차원에서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인지 어떤 뭐 문화와 어떤 이런 어떤 기술의 융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 한번 그런 걸 해볼까 하는 짧은 단상을 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